우리 우주의 은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은하들은 구조화되고 질서 정연할까요? 아니면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을까요? 은하의 조직을 지배하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많은 과학자,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3년, 우린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주의 모든 신비는 더 이상 이전처럼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이제 우주가 수십억 개의 별, 행성, 해성, 소행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체들은 실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별은 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으며 약 10만 광년의 면적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은하들은 스스로를 은하단으로 조직화합니다. 은하단은 중력의 힘에 의해 서로 묶여있는 은하이죠. 은하단은 1에서 3천만 광년 정도이며 전체 우주에는 약 250억 개의 은하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다음 은하단은 수천만 광년에서 수억 광년 크기의 구조인 초은하단으로 조직되며 최소 12개의 은하단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은하단은 가시우주에만 약 1000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초은하단 사이에는 공허한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 우주의 90%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우주는 허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여자리 초은하단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국부 초은하단이라고도 하며 우리 은하인 은하수가 있는 국부 그룹의 고향인 천여자리 성단을 포함하는 은하단의 초은하단입니다. 이 초은하단은 약 2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을 정도로 거대하죠.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은하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은하가 위치한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천여자리 초은하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은하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고 곧바로 이륙하세요. 먼저 초은하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린 은하가 수십 개의 은하, 그리고 수천 개의 은하단으로 함께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러한 은하 그룹과 은하단은 그 자체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초은하단은 때로는 수억 광년이나 되는 거대한 은하 그룹이죠. 각 초은하단에는 수십 개의 은하 그룹과 성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여자리 초은하단에는 우리 은하를 품고 있는 은하 그룹인 국부은하단과 천여자리 성단 그리고 용광류 성단과 같은 은하단이 있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우리가 속한 초은하단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유일한 초은하단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슈퍼클러스터는 1억 5천만에서 2억 광년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슈퍼클러스터, 즉 켄타우루스 슈퍼클러스터와 히드라 슈퍼클러스터를 하나로 묶은 하이드라 켄타우루스 슈퍼클러스터입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은 센타우루스 자리에서 6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잘 알려진 초은하단이죠. 초은하단이 천문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이유는 그 규모에 따라 우주의 팽창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들이 대규모로 서로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하가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팽창하는 겁니다.
우주의 팽창은 러시아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알렉산더 프리드만이 중력의 영향으로 우주가 아직 붕괴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발견한 해법입니다. 은하 초은하단과 같은 대규모 천체를 관측할 때 이 팽창은 은하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청색편이는 은하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색 편의는 천체의 겉보기 거리를 반영하는 반면, 청색 편의는 천체의 접근 거리를 반영합니다. 우주의 팽창은 은하단이나 성단의 규모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은하단과 성단에서 은하들은 중력으로 서로 묶여 있어 우주의 팽창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중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초은하단의 경우 중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우주의 팽창이 스스로 느껴집니다. 은하단은 매우 느리지만 서로 멀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 초은하단의 크기를 늘리기엔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로컬 그룹은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천여자리 성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은하단은 우주의 팽창을 연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 물질의 조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은하단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에 기반한 방법을 개발했죠. 이 방법은 투영 효과로 인한 결과의 왜곡 없이 우주에 존재하는 성단의 실제 분포를 밝혀냅니다. 허블 르메르트의 법칙을 통해 매우 먼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은하들은 거리에 거의 비례하는 속도로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을 사용하여 먼 천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먼저 관측 대상 천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죠. 그런 다음 천체의 적색 편의를 파악한 다음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천체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즉 후퇴 속도를 추론합니다. 그런 다음 과학자들은 이 후퇴 속도를 사용하여 연구 중인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먼 은하에서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품질의 스펙트럼을 얻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죠. 어쨌든 과학자들은 대규모의 물질 분포가 다소 불균형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초은하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수억 광년에 걸쳐 은하단이 없는 공간인 일부 초은하단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우주에는 90% 이상의 공극이 존재하며 은하 초은하단은 그 반대 방향이 아니라 공극 사이의 경계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은하 초은하단은 이러한 진공기포의 윤곽을 형성하는 필라멘트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구조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조의 기원은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질문 중 하나이며 슈퍼클러스터의 관측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탐사하려면 태양계를 벗어나 우리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단인 국부은하단을 거쳐야 합니다. 국부그룹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구성하는 은하 그룹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은하단은 약 2억 광년에 걸쳐 있는 이 초은하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지역 초은하단이라고도 합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는 그 중심에 천여자리 성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천여자리 성단은 지구에서 약 6,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발견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1863년 윌리엄 허셜과 존 허셜은 최초의 주요 성운 모음수를 발간하여 천여자리 성단 영역에 많은 수의 성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 프랑스계 미국인 천문학자 G.H. 드 보클레르는 이 과도한 성운이 실제로는 은하와 같은 구조이지만 더 큰 규모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1953년에 그는 이 구조를 국부 총은하단이라고 불렀고 1958년에는 국부 총은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과학계는 이 구조의 정체에 대해 아직 만장일치를 이루진 못했는데 은하들이 무작위로 정렬된 구조일 수도 있고 질서정연한 구조일 수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적색 편의 분석을 통해 이 구조가 실제로 구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역 초은하단의 질량은 태양 질량 10의 15승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초은하단의 광도가 별의 수에 비해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 중 대부분은 암흑 물질일 겁니다. 오랜 믿음과는 달리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명확한 경계가 있는 중력 구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초은하단의 은하들은 구조의 중심인 천여자리 성단으로 중력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구조 외부의 이상한 물체, 즉 거대 인력이라고 불리는 물체에 끌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행의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라니아케라고 불리는 더 큰 천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초은하단은 중력으로 서로 묶인 은하들의 구조라기보단 큰 인력에 이끌려 모인 은하들의 구조로 보이죠.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탐험하기 전에 잠시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1982년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브렌트 툴리는 이 지역 초신성단의 기본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원반과 후반으로 구성됩니다. 원반은 대략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모양이며 초은하단에서 빛나는 은하의 3분의 2, 즉 약 60%를 포함합니다. 천여자리 성단, 사냥개자리 성단, 천여자리 2성단 등 3개의 은하단 하위 그룹을 포함합니다. 후광은 길쭉한 천체를 포함하며 나머지 원소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후광은 다소 구형의 할로겐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북지역 초거대 성단에는 고밀도 핵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에서 로컬 그룹, 즉 우리 은하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국부 그룹은 초은하단 가장자리의 근처에 작은 필라멘트에 위치합니다. 이는 초은하단의 중심이 아닌 천여자리 성단에 끌립니다. 이제 지역 초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초은하단의 원소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죠. 은하의 밀도는 천여자리 성단 근처에 위치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따라 감소합니다. 대부분의 밝은 은하, 즉 절대 크기가 13보다 큰 은하는 단 몇 개의 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운드 구름, 천여자리 성단, 천여자리 그룹 2와 3, 사자자리 그룹 2를 포함하여 밝은 은하의 98%가 단 11개의 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초은하단에는 약 100개의 성단에 걸쳐 약 10,000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위치한 로컬 그룹을 살펴봄으로써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중심부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컬 그룹은 천여자리 초은하단 외곽에 위치합니다. 이는 50개 이상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은하는 매우 희미하여 발견하기 어렵고 국부 은하단의 경계가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룹에 속한 은하의 수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름이 약 1000만 광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놀랍게도 작은 구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로컬 그룹에는 50개 이상의 은하가 있을 수도 있고 60개 또는 8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국부 은하단이 2개의 나선 은하, 즉 안드로메다 은하 또는 M31과 은하수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선 은하 각각은 위성 은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하수의 가장 가까운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불과 25,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큰 개 은하입니다. 로컬 그룹에서 세 번째 나선 은하인 삼각형 은하 또는 M33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로 간주됩니다. 로컬 그룹에서는 2개의 마젤란 나선 은하, 즉 외팔 나선 은하인 큰 마젤란 구름과 NGC 3109도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은하들은 일반 나선 은하 또는 막대 나선 은하도 작습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인 타원 은하 M32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타원 은하는 오래된 별들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천체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2개의 나선 은하가 충돌한 결과이죠. 지역 그룹에는 또한 2개의 외소 타원 은하인 M110과 NGC 147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부 은하단의 다른 모든 은하는 구상 외성 은하이거나 불규칙 은하입니다. 구상 외성은 작고 다소 구형의 은하로 은하단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구상 은하는 구상 은하단과 매우 유사한 고대 은하입니다. 반면에 불규칙 은하는 구형도 타원형도 나선형도 아닙니다. 불규칙 은하는 매우 밝고 밝은 별이 풍부하지만 너무 작아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한때는 우주에 매우 많았으나 충돌로 인해 그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은하의 10%에 불과합니다. 로컬 그룹에서 가장 큰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들을 살펴봅시다. 지름이 22만 광년으로 우리 은하보다 더 큽니다. 은하수보다 2에서 5배 더 많은 별, 즉 약 1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은하보다 25% 더 밝습니다. 그러나 은하수의 별 형성 속도가 로컬 그룹에서 가장 큰 은하보다 3에서 5배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지구에서 255만 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별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두 은하가 충돌하여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이미 존재했던 30억 년 전으로 그 형성 시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은하수는 서로 접근하고 있으며 약 45억 년 후에 충돌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은하는 합쳐져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하고 그 중심에는 2개의 초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수많은 위성 은하, 특히 국부 은하단에서 세 번째로 큰 은하인 삼각대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은하는 75만 광년의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국부 은하단에서 가장 강력한 X선 광원인 초질량 블랙홀이 아닌 그 중심에 HII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죠. 국부 은하단에서 두 번째로 큰 은하인 우리 은하에는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과 1000억 개 이상의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계의 중심인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의 주변부에 위치하며 정확히 27,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50광년이 걸리므로 태양이 존재한 지 겨우 20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더 오래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형성된 시기를 빅뱅 이후 8억 년으로 추정합니다. 은하수에서 가장 오래된 별인 HE 15230901은 132억 년 전 빅뱅 직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하수의 위성 중에는 25,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빅독 외소은하가 있습니다. 이 불규칙한 외소은하는 은하계 별의 1%만 포함하고 있으며 은하계의 조성력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로컬 그룹의 가장 가까운 은하 그룹은 조각가 그룹 또는 조각가 필라멘트입니다. 이 그룹에는 불규칙 은하 NGC55와 나선 은하 247, 253, 300, 7793이 포함됩니다.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모두 매우 밝습니다. 불규칙 은하 NGC55는 조각가 은하와 로컬 그룹의 경계에 위치하며 약 600만 광년 거리로 우리와 가장 가깝습니다. 이 은하에는 많은 별들이 형성되어 있죠. NGC253은 조각가 필라멘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밝은 지배적인 은하입니다. 칠레 파라날 천문대에 있는 ESO의 비스타 망원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 이미지는 선명도와 정밀도가 인상적인데 아마도 조각가 필라멘트로 만든 가장 상세한 광시야 이미지일 것입니다. 비스타는 적외선 비전 덕분에 먼지를 뚫고 볼 수 있어 선명하고 정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NGC253은 실버 달러 또는 실버 코인 은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약 1100만 광년 떨어진 조각가 자리 남쪽 별자리에 위치한 중간 나선 은하입니다. 1783년 독일계 영국인 천문학자 캐롤라인 허셜이 해성을 찾던 중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쌍안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데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은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가장자리에서 보면 나선형 파일과 빛나는 중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GC253은 빠른 속도로 별을 형성하는 은하, 즉 별 폭발 은하의 좋은 예입니다. 이 과정은 아마도 수많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촉발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은하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밝은 성단을 볼 수 있죠. 그것들은 일종의 별들의 보유건입니다. 이제 막 발아한 아주 젊고 뜨거운 별, 즉 아기별을 볼 수 있습니다. NGC253의 유명한 사진에서 우린 이 새로 형성된 별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주변에 이온화된 수소 구름을 빛나게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NGC247도 조각가 자리의 일부입니다. 고래 자리에 희미하게 막힌 중간 나선 은하죠. 조각가 은하를 발견한 캐롤라인 허셜인 동생인 독일계 영국인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1784년에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는 관측과 사진 촬영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은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를 가진 이미지를 얻으려면 대형 장비가 필요합니다. NGC7793은 조각가 자리 필라멘트와 조각가 자리의 나선 은하이기도 합니다. 이 은하는 이 그룹에서 가장 밝은 은하 중 하나입니다. 찬드라 우주망원경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 은하에는 22개의 X선 광원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동반구에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인근 은하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의 로컬 그룹과 가까운 또 다른 은하 그룹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최초의 구상 외소은하인 조각가 외소은하를 살펴봅시다. 오랫동안 조각가 은하 필라멘트의 일부로 여겨졌던 이 은하는 이제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로 간주됩니다.
지구에서 약 28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광도가 낮아서 비교적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은하는 무거운 원소가 부족하고 따라서 오래된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외성 은하에서 별이 형성된 초기의 역사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은하입니다. 이제 로컬 그룹에 가까운 또 다른 은하 그룹인 IC342 마페이 그룹을 살펴봅시다. 우리 은하단과 마찬가지로 이 은하단은 거대한 은하로 구성된 두 개의 하부 구조, 즉 IC342와 두 은하 마페이 1과 마페이 2에 의해 형성된 쌍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드L5로 알려진 IC342는 기린 자리에서 114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중간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기린 자리에서 가장 밝고 거대한 은하입니다. 1890년대에 발견되었습니다. NGC 253과 마찬가지로 별을 형성하는 은하입니다. IC342 하이그룹에는 9개의 위성은하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NGC 1560, 기린 A은하, 기린 B은하 이렇게 포함됩니다. 마페이 1과 2는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하들은 1968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파올로 마페이에 의해 다소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둘 다 우리 은하계 평면 뒤에 숨어 있어 성간 물질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페이 1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대형 타원 은하이며 마페이 2는 매우 뚜렷한 막대기가 있는 나선형 은하입니다. IC342와 마찬가지로 마페이 1과 2쌍은 막대 나선 은하와 그 위성인 작은 불규칙 은하인 드윙젤로 1과 2를 포함하여 9개의 위성 은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은하 모두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에 있으며 1994년에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은하는 은하계 위도가 매우 낮은 회피 영역, 즉 은하수의 먼지에 의해 심하게 가려진 하늘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북두칠성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M81, M82 은하쌍과 NGC 2403에 의해 형성된 그룹입니다. M81과 M82는 1774년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엘러트 보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나선 은하 M81은 지름이 약 87,000광년인 이 그룹 중 가장 큰 은하입니다. 지구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쌍안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은하 중 하나입니다. 시가 은하로도 알려진 M82는 나선형 은하입니다. 은하수보다 5배 더 밝고 중심부는 100배나 더 밝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M82는 진정한 별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수백만 년 전 이 은하는 M81과 충돌하여 이 은하에서 거대한 별 형성에 물결을 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형성하는 은하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014년에 이 은하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밝은 펄서인 초광속 X선 광원 M82X2를 발견하기도 했죠. 이는 지구에서 1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태양의 1000만 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M81과 M82는 NGC 3077과 밀접한 중력 상호작용을 하며 이 은하들 사이에 원자수소 필라멘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NGC 2403은 M81 그룹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은하이죠. 이 은하는 1788년에 발견된 중간 나선 은하입니다. 은하수의 절반 크기인 이 은하에는 수많은 별을 형성하는 성운이 있습니다. 나선형 팔과 성단을 닮은 작은 반점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죠.
이는 우리 은하단 밖에서 세페이드가 발견된 최초의 은하입니다. 세페이드는 태양보다 4배에서 15배 더 크고 100에서 3만 배 더 빛나는 거대한 변광성 또는 황색 초신성입니다. 2004년 말에는 이 은하에서 평균보다 16배 더 밝은 초신성 2개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은하의 광도는 태양의 5억 배 이상이었습니다. M101 그룹은 북두칠성 자리와 사냥개 자리 사이에 있습니다. 거대 나선 은하 중 가장 가까운 은하인 M101을 중심으로 최소 80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M101은 지름이 25만 광년 이상으로 은하수의 2배에 달합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에서 가장 큰 10대 은하 중 하나입니다. 풍차은하 또는 NGC 5457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면에서 본 모습, 천문학자 피에르 메샹은 이 은하를 발견했을 때 매우 어둡고 매우 큰 별이 없는 성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M101에는 우리 은하보다 10배나 많은 1000억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은하단에는 M51 또는 소용돌이 은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은하 NGC 5195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NGC 5195에 수십억 개의 별을 은하 간 공간으로 흩어지게 하고 M51의 나선형 파를 강조합니다. NGC 5474는 또한 M101 그룹에 속하며 최근 역사에서 이 은하와 충돌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변형된 나선 은하로 핵의 원반의 중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NGC 5204는 1980년 아인슈타인 천문대가 발견한 매우 강력한 초광선 X선을 방출하는 작은 마젤란 나선 은하로 그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은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룹에는 같은 유형의 다른 은하보다 암흑물질의 비율이 훨씬 높은 중간 나선 은하 NGC 5585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켄타우루스 자리에 있습니다. 눈앞에서 렌티큘러 은하인 센타우루스 A 또는 NGC 5128이 있습니다. 이 은하는 우리 하늘에서 5번째로 밝은 은하이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전파 은하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전파 은하는 별, 먼지 또는 성간가스와 같은 은하의 일방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라 방출되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전파에서 나오는 은하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의 활성 은하액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파에서 센타우루스 A는 달의 겉보기 직경의 20배가 넘습니다. 이 은하를 관측한 결과 약 5억 년 전에 나선 은하를 삼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강렬한 전파 방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센타우루스 A의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1952년에는 은하로 분류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보면 먼지띠가 겹쳐진 렌티큘러 은하 또는 타원형 은하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이상한 형태는 과거에 2개의 작은 은하가 합쳐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하의 돌출부에는 주로 오래된 붉은 별이 포함되어 있지만 원반에는 100개가 넘는 별이 형성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센타우루스 A 은하는 2개의 나선 은하 M83과 NGC 4945와 함께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M83은 히드라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M101과 닮아서 남부풍차 은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 중심에는 별을 형성하는 폭발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은 엄청난 양의 물질을 섭취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외부로 배출하는 초질량 블랙홀에 의해 파괴됩니다. 프랑스 일렉트로닉 음악 그룹 M83의 이름을 딴 은하입니다. NGC 4945의 경우 은하수를 닮은 센타우리 별자리에 있는
나선형 나선은하입니다. 그러나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관측한 결과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은 우리 은하보다 훨씬 밝으며 엄청난 양의 물질을 삼키면서 우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초질량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매우 활동적인 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의 불룩한 부분이 조용한 은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이퍼드 은하로 분류됩니다. 이제 공작 자리에 나선 은하 NGC6744를 살펴봅시다. 이 은하는 표면적으로 마젤란 구름 중 하나를 닮은 불규칙한 동반 은하인 NGC6744A를 동반합니다. 지구에서 3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NGC6744는 지름이 우리 은하보다 2배나 크지만 우리 은하와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가장 크고 가까운 나선 은하 중 하나이며 하늘에서 보이는 크기는 보름달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은하수와 마찬가지로 NGC6744는 조밀하고 길쭉한 중심 핵, 먼지 원반, 나선형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NGC6744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은하를 최소 6개 이상 확인했습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에 대한 우리의 발견은 NGC7582로 은하로 이어집니다. 이 나선 은하는 지구에서 약 7천만 광년 떨어진 학자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하는 활동성 블랙홀이 은하의 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ESO의 초대형 망원경에 장착된 뮤즈 장비로 촬영된 겁니다. 실제로 NGC7582의 중심 블랙홀은 방출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 덕분에 활성핵을 공급합니다. NGC7582의 연구는 중앙 초질량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은하의 나머지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바람의 형태로 활성핵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전환합니다. NGC7582는 가변활동 은하로 간주됩니다. 1998년 광학 방출선 스펙트럼에 갑작스럽고 특이한 변화가 몇 달 동안 관측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가설 중 천문학자들은 초질량 블랙홀에 의한 별의 포획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활성 중심을 공전하는 분자 물질이 주기적으로 주위를 돌면서 이러한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600만 년 전과 10억 년 전에 한 번의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 별을 형성하는 은하로 생각됩니다. NGC7582는 다른 새 은하와 함께 크레인 4중주에 속합니다. 바로 NGC7599, 7590, 7552입니다. 우리는 지금 페르세우스 자리에 있습니다. 윌리엄 허셜이 1786년에 발견한 막대 렌티큘러 은하 NGC1023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은하수 바로 바깥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은하 중 하나입니다. 지름이 약 6만 광년인 이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 약 4,400만 개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관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작은 망원경과 오염이 없는 맑은 하늘, 달이 희미하거나 먼 시간대에 필요합니다. NGC1023 그룹에는 페르세우스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삼각형 자리에 있는 최소 19개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은하들은 대부분 작은 나선 은하이거나 외소 은하입니다. 예를 들어 나선 은하 NGC891은 지름이 13만 천광년인 NGC1023 그룹에서 가장 큰 은하입니다. 가장자리에서 보면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는 이 은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밝은 초신성 중 하나인 SNI 1986J의 위치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6년 8월 21일에 발견된 이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은 14등급입니다. 처녀자리 성단은 지역 초신성단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이 은하단은 반경 1억 광년 내에서 가장 큰 은하 그룹입니다. 이 성단은 150개의 대형 은하와 대다수의 외소 은하를 포함하여 1300개에서 2000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녀자리 성단의 지름은 1500만 광년입니다. 국부 성단조차 처녀자리 성단보다 작아서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집니다. 처녀자리 성단은 M878649 은하에 의해 형성된 세계의 주요 하위 성단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87은 이 성단에서 가장 큰 은하로 지름이 12만 광년입니다. 이 거대한 타원 은하는 100억 개가 넘는 별과 태양 질량 65억 개에 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 1만 개가 넘는 구상 성단을 포함합니다. M87은 98, 99, 100 그리고 눈 은하로 알려진 한 쌍의 은하를 포함한 수많은 위성 은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타원 은하 M86의 경우 은하수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NED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초속 227km로 M90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접근하는 은하입니다. 또한 3,800개의 구상 성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녀자리 성단의 세 번째 주요 타원 은하는 M49입니다. M87보다 작지만 직경이 12만 4천 광년으로 여전히 꽤 큰 은하이죠. 성단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장 밝은 은하이며 처녀자리 성단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약 2천억 개의 별과 6,300개의 구상 성단을 포함합니다. M49 그룹은 처녀자리와 베르니체 별자리에 있는 12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며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가 그 자체로 네 번째 하위 성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녀자리 성단 측면에 있는 북두칠성 자리에는 북두칠성단 또는 북두칠성 그룹으로 알려진 은하단이 있습니다. 북두칠성단의 광도는 처녀자리 성단의 30%, 질량은 5%에 불과합니다. 이 성단은 북반구에서 은하단의 리본을 형성하며 대부분은 나선형 은하입니다. 북두칠성 성단은 두 개의 주요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큰 곰자리 북쪽은 북위 50도 이상에 위치한 성단의 대부분의 큰 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는 다소 임의적입니다. 큰 곰자리 북쪽 그룹에서 가장 밝은 은하 3개는 NGC 3631, 3953, 4088, M109입니다. 이 그룹에는 직경이 3만 광년 이상인 은하 32개가 있으며 이 은하들만이 밝은 은하는 아닙니다. 북두칠성 성단의 두 번째 그룹은 큰 곰자리입니다. 도식적으로 이 그룹은 50도 남쪽에 위치한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죠. 큰 곰자리 남쪽 그룹에서 가장 밝은 은하 3개는 NGC 3675, 3726, 3938입니다. 처녀자리 이 그룹은 처녀자리 성단의 가장자리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은하들의 긴 필라멘트입니다. 사실 이 은하단은 이 거대한 은하단의 일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처녀자리 이 성단은 처녀자리 성단의 남쪽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M61, NGC 4753 성단의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필라멘트는 NGC 4697과 NGC 4699를 통과하죠. 그리고 3천만 광년 뒤에는 가장자리에서 보이는 거대한 렌티큘러 은하인 NGC 5084를 중심으로 한
은하단이 끝납니다. M61은 이 긴 은하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은하 중 하나입니다. 천여자리 성단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나선 은하는 1779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바나바 오리아니기가 발견하고 같은 날에 메시아가 관측했는데 처음에는 혜성으로 착각했습니다. 천여자리 성단에서 가장 큰 은하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별을 형성하는 은하이기도 하죠. 이 은하에서는 현재까지 8개의 초신성이 발견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초신성은 2020년 5월에 발견되었습니다. M61 그룹은 최소 32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죠. NGC 5084는 천여자리 이 그룹에 속하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은하입니다. 직경이 2억 5천만에서 3억 광년 사이인 이 렌티큘러 은하는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사실 천여자리 초은하단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 중 하나입니다. 질량은 우리 은하계의 10배가 넘습니다. 천여자리 삼성단은 천여자리 성단의 왼쪽에 긴 은하단의 연세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4천만 광년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먼 거리일까요? 천여자리 성단의 중력이 이 은하단의 연세를 늘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천여자리 성단이 8개의 은하단과 이 은하단 밖에 13개의 은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천여자리 삼성단의 은하 중에는 나선 은하 NGC 5248이 있는데 이 은하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밝은 은하 중 하나이며 작은 은하단에서도 가장 밝습니다. 이 은하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된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핵 주위에 별을 형성하는 원반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NGC 5364는 매우 긴 나선형 팔을 가진 은하입니다. 이 특징 덕분에 나선 은하의 10분의 1만이 가질 수 있는 그랜드 스타일 나선 은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근처의 이웃 은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선팔이 약간 비대칭이고 왜곡되어 있더라도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지구에서 약 4천만 광년 떨어진 천여자리 성자에 있는 타원 은하 NGC 4697로 천여자리 초은하단 탐험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NGC 4697은 희미한 핵을 가진 활동성 은하입니다.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이 은하는 태양 질량 약 1억 7천만 개의 초질량 블랙홀을 포함합니다. 또한 수많은 X선 광원의 본거지이며 뜨거운 가스의 후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은하가 초신성, 블랙홀, 쌍성계에 속하는 중성자 별과 함께 격동적인 과거를 보냈으며 이 모든 것이 X선 광원의 기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은하계의 구상성단에서 많은 수의 X선 쌍성계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블랙홀과 중성자 별은 거대 별의 생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가 과거의 많은 거대 별의 고향이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NGC 4697 그룹에는 8만 광년 이상의 크기를 가진 막대 나선 은하 NGC 4731을 포함하여 최소 19개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선 은하의 나선 팔에는 많은 수의 젊은 청색 성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선형 팔이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NGC 4697이라는 거대한 타원 은하와의 상호작용 때문이죠. NGC 4697 그룹에서는 중심을 벗어난 핵과 함께 나선팔이 변형된 NGC 4775라는 작은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인 NGC 4941과 NGC 4948도 볼 수 있습니다. 사냥개 자리에서는 핵이 별을 형성하는 원반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나선 은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NGC5033입니다. 이 웅장한 은하는 역사 동안 다른 은하와 충돌하지 않았다면 나선형 팔이 약간 일그러져 완벽한 모양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은하의 활성 세이퍼트형 은하핵은 특히 밝으며 대량의 물질을 흡수하는 초질량 블랙홀의 본거지임이 분명합니다. 그 밝기는 블랙홀 환경의 뜨거운 가스 때문일 겁니다. 이 은하를 관측한 결과 활성핵의 위치가 은하의 운동 중심, 즉 은하의 별이 공전하는 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은하가 확실히 합병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확실히 중심부의 밝기가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핵과 운동 중심 사이의 이동은 은하 중심에 있는 가스의 회전을 불안정하게 하여 가스가 핵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가스는 중심에게 엄청난 중력에 의해 압축되어 뜨거워집니다. NGC5033은 NGC5005라고 불리는 다른 은하와 한 쌍을 이루지만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조성력이 발생하고 은하가 왜곡될 만큼 충분히 가깝지 않습니다. 이 두 은하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상당히 약합니다. 어쨌든 우린 NGC5033이 다른 은하와 함께 NGC5005 그룹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그룹의 은하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4개에서 16개 사이에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냥개 구름을 탐험하며 처녀자리 초은하단의 중심부로 향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냥개 자리 초은하단은 개밥그룹, 지팡이 자리 초은하단 또는 M94 그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단은 사냥개 자리와 베레니체 자리의 별자리에 걸쳐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은하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은하단을 하늘의 이 영역에 있는 다른 많은 배경 은하와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사실 이 은하단에는 직경이 5에서 25,000광년인 중간 크기의 외소 은하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자리 1그룹에서 가장 큰 은하는 지름이 65,000광년인 나선 은하 NGC4244입니다. 이 은하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나선 은하는 NGC4395는 매우 밝은 중심과 희미한 나선팔을 가진 세이퍼트 은하의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어렵죠. 개자리 1 그룹에서는 다양한 형성 단계의 별을 포함하고 있어 천문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작고 불규칙하며 수소가 풍부한 별을 형성하는 은하인 NGC4214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은하를 관측한 결과 별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복잡한 패턴의 빛나는 수소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적색 초거대 성단도 발견되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M94 그룹이라고도 알려진 개자리 은하단 1의 이름을 붙인 나선 은하 M94를 살펴봅시다. 이 은하는 성단의 맨 끝에 있으며 지름이 3만 광년입니다. 별을 형성하는 은하로 관측하기에 아주 멋진 곳이죠. 네, 정면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밝은 파란색 별들로 이뤄진 아름다운 고리와 잘 정의된 나선형 팔을 자랑합니다. 어쨌든 천문학자들은 아직 그것을 관찰하는데 지치지 않았으며 현재 별이 빛나는 폭발의 신비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사냥개 자리 구름을 그 뒤에 있는 사냥개 자리 2 또는 지팡이 자리 2 그룹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냥개 자리에서도 이 은하단에는 주목할 만한 은하인 M106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81년 피에르 메시앙이 발견한 이 은하는 1947년이 돼서야 메시에의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하는 특히 크고 밝습니다. 우리 은하보다
더 큰 13만 광년 크기입니다. 그 형태는 특이합니다. 두 개의 나선형 팔이 선명하게 보이며 그다지 밝지 않은 은하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은하의 가장 정밀한 이미지는 실제로 4개의 나선 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2개의 추가 팔이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미지에서 핵의 양쪽에서 인상적인 물질 분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M106이 활성핵을 가진 세이퍼트 은하이며 그 중심에 특히 활동적인 초질량 블랙홀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M106의 동반 은하로 종종 제시되는 NGC4217 은하는 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등한 크기입니다. 단지 M106만큼 우리에게 가깝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일부 측정에 따르면 이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6천만 광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은하가 실제로 M106의 동반자인지 아니면 케인스 2 그룹에 속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사자자리에 있습니다. 3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성된 사자자리 1그룹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은 M96 하위 그룹, 왼쪽은 M66 그룹, 가운데는 NGC3489 은하가 있습니다. M96 그룹에는 2개의 막대 나선 은하인 M96과 M95, 그리고 타원형 은하인 NGC3377이 포함되죠. 세 은하 모두 특히 밝습니다. M96과 M95는 모두 1781년 3월 20일 같은 날 저녁에 피에르 메시앙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은하들은 우리 은하보다 약간 작습니다. 둘 다 핵에 가까운 내부 별을 형성하는 원반이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이 원반과 중앙의 검은 탑 그리고 나선형 팔 사이의 연결고리, 특히 그 비밀을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M66 그룹을 살펴봅시다. 이 은하는 사자 3중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하 M65, M66, NGC3628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크기는 관측하기 쉬우며 특히 M65와 M66은 종종 함께 촬영되어 사자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하군으로 꼽힙니다. M65는 나선형 은하이고 M66은 막대 나선형 은하입니다. NGC3628의 경우 가장자리에서 보면 먼지띠가 선명하게 보이는 웅장한 나선 은하죠. 또한 새 은하 사이의 중력에 의해 찢겨져 나간 별들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NGC3628과 M66의 상호작용은 M66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는 더 길쭉한 나선형 팔과 더 확산된 후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NGC3489는 M96과 M66의 두 하위 그룹 사이에 있는 사자자리 1 그룹에 있습니다. 이 렌티큘러 은하는 하이브리드 특성으로 인해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선 은하처럼 눈에 띄는 은하 팽창과 눈에 보이는 중심 원반을 가지고 있지만 나선 팔은 없습니다. 또한 타원 은하의 특징을 차용하여 별 형성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10억 년 이상 된 별이 있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에 있는 많은 은하와 마찬가지로 이 은하는 매우 밝은 중심부와 접근하는 모든 물질을 삼키는 중앙 블랙홀을 가진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그러나 활성 은하 핵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평균보다 약합니다. 천여자리 성단 오른쪽에 광대한 은하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것들은 사자자리 그룹입니다. 이 은하단은 사자자리 1 은하단 뒤에 있으며 3천만 광년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타원 은하 NGC3607은 사자자리 2 그룹에서 가장 밝습니다. 하늘의 이 영역에서 가장 밝은 다른 은하들 중에는 매우 왜곡된 나선 은하인 NGC3169도 있습니다.
이 은하는 사자자리 별자리인 레굴루스의 자리 바로 아래에 있는 6분의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은하인 NGC 3166과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웅장한 나선형 모양의 큰 타격을 입었고 이제는 완전히 붕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가 합쳐진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레오그룹 2에서는 매우 열린 나선형 판을 특징으로 하는 기묘한 모양의 나선 은하 NGC 3187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나선 은하 NGC 3227은 외소 타원 은하 MGC 326에 붙어 있습니다. 이 두 은하 모두 할튼 아르프의 특이한 은하 아틀라스의 아르프 94라는 이름으로 등재된 338개의 은하 중 하나입니다. 미국 천문학자 할튼 아르프에 따르면 이 은하들은 타원형 동반자가 있는 나선 은하의 좋은 예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약 900만 광년으로 비교적 멀기 때문에 실제로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용광로 성단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하지만 그 전에 NGC 2997이라는 놀라운 은하를 살펴봅시다. 이 웅장한 나선 은하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비교적 희미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공합기 자리 별자리에 위치합니다. 1793년 윌리엄 허셜이 발견한 NGC 2997은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지만 시속 약 1,100km의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집니다. 이 은하는 이온화된 뜨거운 수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으로 둘러싸인 핵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NGC 997은 여러 개의 불규칙한 마젤란 은하를 포함하여 약 15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광로 성단에 도착하기 전에 도라도 그룹도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부르지만 그 크기를 고려할 때 은하단에 더 가깝습니다. 도라도 그룹은 나선형, 타원형 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은하는 타원 은하 NGC 1549와 렌티큘러 은하 NGC 1553이라는 두 개의 상호작용하는 은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은하들은 이 그룹에서 지배적인 은하로 간주되는 나선 은하 NGC 1566 다음으로 가장 밝은 두 은하입니다. NGC 1566과 NGC 1553은 원반 은하로 도라도 은하단에서 지배적인 은하 유형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이 그룹이 로컬 그룹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제 우리는 처녀자리 성단보다 조금 작지만 처녀자리 성단만큼이나 풍부한 1억 광년 이내의 유일한 다른 성단인 용광로 성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광로 성단은 하늘의 2도 정도에서 펼쳐진 은하들의 조밀한 중심부로 인해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에게 특히 흥미롭습니다. 용광로 성단에서 가장 큰 두 은하는 NGC 1316과 1365로 처녀자리 성단의 어떤 은하보다 더 큽니다. NGC 1316은 관측에 따르면 약 30억 년 전의 나선 은하를 흡수한 거대한 렌티큘러 은하입니다. NGC 1316에 의해 식인된 은하는 아마도 이 은하만이 아닐 겁니다. 이 은하에서 멀지 않은 곳에 NGC 1317이라는 나선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도 같은 운명을 겪을 수 있습니다. NGC 1316은 또한 전파 천문학자들에게 포낙스 A로 알려진 강력한 전파 소스입니다. 이는 용광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전파의 원천이며 하늘에서 네 번째로 강한 전파의 원천입니다. 이 전파는 은하 중심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 내부의 물질이 떨어지면서 다른 은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NGC 1365는 용광로 은하단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은하이죠.
이 은하는 멋진 스타일의 웅장한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1826년 스코틀랜드 천문학자 제임스 던롭이 발견한 이 은하는 용광로 자리에서 남쪽 별자리에 있으며 수많은 망원경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푸르스름한 색은 매우 높은 별 형성률 때문입니다. 이는 두 개의 나선형 팔을 연결하고 은하계에 존재하는 가스를 압축하여 여러 별의 탄생을 촉발하는 막대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리단 성단은 남반구에 있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은하단입니다. 이 성단은 때때로 용광로 2성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용광로 성단과 약 2천만 광년 거리로 매우 가깝기 때문이죠. 에리단 성단은 용광로 성단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약 7,5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성단과 그 주변 은하를 용광로 또는 깊은 남쪽 초은하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에리단 성단에는 약 200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 은하들은 용광로 은하단보다 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웃 은하단보다 덜 인상적입니다. 두 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NGC 139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NGC 1407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습니다. NGC 1407은 지름이 약 24만 3천 광년인 우리 은하보다 큰 거대한 타원 은하이죠. 이 은하단에는 적어도 9개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GC 1395 역시 광대한 타원 은하이지만 지름이 약 26만 4천 광년으로 추정되는 약간 더 큰 은하입니다. NGC 1395 그룹에는 최소 32개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리단 성단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하 중 하나로 나선형 팔이 잘 정의되어 있는 NGC 1231을 살펴보지 않고는 이 성단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멋진 나선 은하는 약 14만 5천 광년 크기로 나선팔에는 어두운 먼지와 함께 수백만 개의 밝은 별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거의 완벽한 나선 은하와 우주의 움직임에 의해 왜곡된 나선 은하, 거대 은하와 외소 은하, 활동하는 은하와 더 이상 별이 형성되지 않은 은하 등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은하를 엿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처녀자리 초은하단이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있진 않을 것입니다. 우주는 느리게 움직이고 있을진 모르지만 모두 똑같이 움직입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 자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의 자리 성단 근처에 위치한 중력 이상 현상인 거대 인력에 의해 끌립니다. 하지만 거대 인력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거대 인력의 발견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미국 천문학자 베라 루빈과 워싱턴 연구소의 동료들은 은하수가 우주의 팽창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수에 중력 효과가 있는 힘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진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캠브리지 천문학 연구소와 워싱턴 천문학 연구소의 연구자 7명으로 구성된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팀은 7명의 사무라이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미확인 중력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연구진은 은하와 국부 은하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은하의 적정 속도를 측정했죠. 센타우리 영역에 있는 400개의 타원 은하를 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1986년 이 소규모 연구팀은 국부 은하단과 처녀자리 초은하단이 모두 초속 약 625km의 속도로 거대 인력이라고 부르는 지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점은 하이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 너머
약 1억 5천만 광년 떨어진 남십자자리 방향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인력의 중력이 은하수의 10,000배가 넘는 초은하단의 중력과 맞먹는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질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파리 판테온에 있는 푸코의 진자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더 신비로운 사실은 은하의 자연 속도는 우주의 팽창 속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지점을 지나면 은하들은 우주 팽창 속도보다 느린 속도를 가지며 심지어 어떤 은하들은 청색 이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대 인력의 존재만으로는 이러한 속도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연구자들은 은하보다 거대 인력에서 더 멀리 떨어진 페르세우스 그리고 물고기 자리 성단에 있는 은하들의 반경 속도를 측정했는데 이 은하들은 우리 은하나 심지어 이 가상의 지점에 더 가까이 있는 센타우루스 또는 히드라 성단보다 거대 인력 쪽으로 더 빨리 끌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또 다른 거대 인력이 존재하거나 은하 광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간경 방향 속도 측정이 부정확하다는 온갖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 30년간의 연구 끝에 연구자들은 은하의 중력 인력을 설명할 수 있는 거대한 은하의 구조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미스터리를 완전히 풀지는 못했습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주 탐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라니아케아라는 더 큰 천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라니아케아 자체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600만 개의 초은하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주의 모든 신비와 그 조직을 이해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동안 우린 은하와 별이 아름다움과 우연이든 아니든 하늘에 배열된 방식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